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강사 저는 주혜연입니다. EBS가 새롭게 선보이는 공부법 특강 미라클. 3월 한 달 동안은요.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들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만점자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공부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공부법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은요. EBS I 홈페이지를 통해서 라이브 클래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할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만점자 강도희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박수! 와!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우리 커플티 입었어요. 보여요? 그쵸? 네, 만점 받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점 받고 나서 기분이 정말 이게 안 믿겨요. 안 믿기고. 안 울었어요? 믿겨서. 저 눈물도 안 나왔어요. 저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예상하고 있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틀 동안 밥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와. 그리고 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진짜요? 네. 좋았겠네요. 혹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사실은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성적표, 만점 성적표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라이브 클래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캡처하셔도 이거 좋아요. 멋있죠? 진짜 대박이죠? 이거 오늘 잘 캡처해두면 여러분도 다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다 알려줄 거죠? 노하우에 네, 대해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친구들보다 확실하게 뭔가 정말 잘한 것 같다. 이게 내 만점 비결의 첫 번째다. 그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다른 애들보다 제가 확실하게 잘했던 건 실전 연습인 것 같아요. 이게 수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저는 실전 연습을 했는데 시간대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가까스로 일어나서 이제 학교로 달려간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한 8시 20분쯤이에요. 8시 20분. 그리고 8시 반에 미리 챙겨온 국어 시험지를 딱 펼치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이게 보통 한 달 전에 자습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침 자습 시간으로 이게 국어 시간이 80분인가요? 그거에 딱 맞춰서 국어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국어 수학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한 다음에 심시작까지 약간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영어를 풀지 말고 점심밥을 꼭 먹어본 다음에 영어를 풀어봐야 해요. 밥 먹고 그 컨디션에서 똑같이 영어를 풀어봤다 그거네요. 네, 이게 오케이. 그렇게 영어를 하면 이제 졸음과 싸우면서 영어를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수능 때도 실제로 밥 먹고 영어 시험 보니까 그걸 미리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도 시간 맞춰서 정말 중간에 끊지 말고 탐구 막 화학 한 번 했다가 끊고 막 생물하지 않고 정말 1분 쉬는 시간만 딱 가진 다음에 생물로 바로 넘어가서 실전 연습 정말 시간 맞춰서 저는 한 달 중에 한 이틀 정도 빼고는 다 실전 연습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와, 한 달 동안 딱 이틀 빼고는 다 존경한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존경하지만 마시고 여러분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또 플래너 어떻게 썼어요? 이런 것도 있다. 제가 플래너를 챙길 정도로 꼼꼼하지 않았는데 그 대신 플래너 대신 그거 있잖아요. 충고노트. 충고노트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한 충고노트. 2가지로 활용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제가 플래너 대신 이건 오답노트 대신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플래너 대신이기도 하고 자, 이 충고노트는 진짜 완전 제 생각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줘 봐봐요. 보여요? 보이나? 자,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이거 뭐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몇 개를 예를 들어서 수학
원기둥 회전시킬 때 좌표측을 옮기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뭐 하지 예. 이런 실수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예. 생물, 진액, 원액 구분해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예. 나도 좀 알아듣는 걸로 읽어줘봐요. 영어를 읽어도 모르겠어요. 영어 아니어도 괜찮은데. 영어, 예. 국어 없어요? 네. 영어 주어를 잘 보고 도치를 주의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약간 메모장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쵸? 네.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생각날 때 하나씩 적어놓고 나중에 실천하고 여기 막 심지어 이게 어느 파트를 공부를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하는데 내가 문법에서 도치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미리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 과목을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매일 계속 열어보고 거기서 부족한 거는 계속 채워나가는 형식인 거예요? 네, 정확하게. 그렇구나. 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봐요. 이건 만들기도 되게 편해요. 이거 만들기 편하고 오답 노트보다 훨씬 부담 없을 것 같아요. 한 그쵸? 10분의 1 정도의 부담. 10분의 1? 이렇게. 네. 수첩도 완전히 작고 귀엽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운동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 그 돈 많이 됐죠, 나중에. 네, 이게 체력이 딸리면 마지막에 많이 무너지는데 제 생각에 여학생들이 그랬던 경우가 많았어요. 마음도 약한데 여학생들이 체력도 나중에 이렇게 후반에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하루에 30분 정도는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 맞죠? 30분 30분 운동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막 미안해요. 많이는 하지 말고 이게 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탈 때 집이 제가 7층이었는데 7층까지 그냥 걸어서 올라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멀리 갈 일 있으면 막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좀 걸어서 가본다든지 하는 한 정거 식으로. 정도는? 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정도. 네. 들었죠. 후반부는 체력 싸움인데요. 맞아요. 후반부에 마지막에 다 자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죠. 그때 많이 지쳐. 회복이 어느 순간 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판에 좀 힘들었어요. 제가 운동하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수강후기에 올려줬더라고요. 수영을 막 1시간 반인가 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잠만 자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근데 그렇게 하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치? 하루에 한 30분 계단 걷기 이런 거 좋네. 그쵸? 맞아요. 좋은 것 그런 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뭐 궁금해요? 졸릴 때. 졸릴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잘 읽네요, 근데. 집중을 해서. 이게 저 졸릴 때는 진짜 가끔 근데 졸릴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졸릴 때는 그냥 약간 몸이 그냥 노곤하다. 그럼 한번 걸어갔다 오면 끝나는데 정말 갑자기 피로가 싹 몰려올 때는 저는 학교 앞에 그 서점에 학교 앞에 제가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고양이가 한 마리 살았어요. 그래서 고양이 만나러 갔었어요. 정말 잠 깨고 싶을 때는. 고양이 만나서 뭐 했어요? 놀았어요. 고양이 만나서 놀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딱 리프레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멋있다. 우리는 졸면 그냥 졸지 않아요? 졸면 그냥 바로 잠에 져서 막 자잖아요. 근데 그 딱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쨌든 나가기 사실 얼마나 귀찮아요. 특히 겨울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쵸? 네. 그래도 잠바 챙겨 입고 고양이가 딱 귀여워서. 고양이 있는 데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성격이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편인 것 같긴 한데 그 아까 어떤 친구가 물어봤더라고요. 그래도 우울하거나 그럴 때 있지 않았냐고, 어떻게 슬럼프 넘겼냐고. 우울할 때 뭔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아까 다시 반복해서 뭐 죄송한데 방학 동안에는 고양이랑 많이 놀았고요. 고양이가 꼭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어머니께 일단은 고양이부터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봐요. 네. 집에 가서 이제 또 1시간씩 좋아하는 가수 저는 금붕어 뮤비를 봤어요. 추천드려요. 금붕어. 네. 근데 걔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몰라서. 금붕어 되게 잘 들어줘요. 저 금붕어 키웠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얘가 어항을 탈출해서 네, 너무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그래도 그 전까진 정말 대화를 잘 들어줬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수시로 갔어요. 그쵸? 수시로 진학했어요. 알아요? 몰랐죠? 수시로 진학했는데 근데 수능도 만점 받았고, 그죠? 네. 와. 일단 얘기가 나온 김에 내신 관리를 엄청 이제 열심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연계 교재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두 권을 사서 뭐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거를 한 권에다 어떻게 필기해야 될까요? 이러는데 어떻게 그거 교재 가지고 필기하고 어떻게 활용했어요? 먼저 저도 2권 샀어요. 아, 두 권? 네, 2권 사서 먼저 한 권은 이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강을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모할 거 단어 같은 거나 주제 같은 거 필기? 네, 다 필기해두고 나중에 이제 이제 시간이 많을 때 이제 그 필기를 일일이 다 베껴 적으면서 다시 이제 머릿속에서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필기한 걸 또 다시 노트에다 적었어요? 이 노트는 아니고 새로 산 책에 다시 이게 그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 책에다가 옮겨 적은 거예요? 네. 다시 공부하면서? 그랬구나. 다 외웠다는 소문도 나 들었는데? 연계교재 지문을 다 외웠다는? 연계교재 이게 사실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저는 문장 이렇게 넣는 문제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문장 삽입 맞아. 그 문제가 문장 너무 삽입.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 하나 뽑아놓고 문장 하나하나 첫 번째로 일단 쭉 눈으로 일단 외워요. 뭐 2번 읽을 때 종이로 하나하나 한 문장 가리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문장이 뭐였지? 이러고 외우고 그 다음 문장 외우고 그런 식으로 내신 기간에는 정말 그 내신 범위에 있는 지문들은 다 막 웃긴 것도 다 외웠어요. 그래프 지문도 다 외웠었으니까. 그래프 지문도 외웠어요? 이게 약간 집착이 있어서. 대단하다. 그 숫자도 외운 거 그런 건 아니죠? 숫자는 어차피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외우진 않았었어요. 그래,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다 외웠었는데 근데 외운다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책을 딱 덮어놓고 예전에 천자문 외우듯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외우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한 문장씩 가리면서 이거 뒤에 뭐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저는 우리말 해설지 펴놓고 그냥 한글 해석 보면서 영어로 옮기는 것도 그것도 좋았고 근데 지금 아마 좀 해야 될 것도 많고 각자 수준도 좀 다르고 힘든 상황일 테니까 그래도 도희처럼 한번 읽고 나서 다음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생각해보는 것 정도는 되게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다 외우기까지는 맞아요. 아니더라도 그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문장 간의 약간 연결관계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너무 영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국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하는 친구들도 좀 끝까지 방심하기 힘든 과목 아닌가? 그쵸? 맞아요. 이거 과목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아진 걸로 언제 한 2주 정도 기한을 잡아서 확 연습하고 나면 그러니까 실력이 단기간에 한 번 그냥 싹 보고 싹 뛰면 나중에 부담이 좀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살짝 그거 그쵸? 학부모 작문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 방과후를 들어서 문법을 한 달 동안 그런 문법을 확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한 번, 여름방학 때 한 번 들었었어요. 학교 방과후를. 문법은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쭉 그 개통을 세워서 한 번 쫙 정리하면 그 다음에 두고두고 편하죠. 완전 편해졌어요. 근데 한 번 갖고 솔직히 좀 힘들고 두 번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국어 문법은 우리 2번 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학. 문학은 기출 문제 있는 문학 같은 거가 내용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고 EBS 책에 있는 문학도 두고두고 많이 유명한 문학이고 그게 도움 많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이렇게 분석해보고 EBS 국어책도 2개 사서 옮겨 적고 했습니다. 국어도 똑같이 영어처럼 2권 해놓고 네. 여기 필기하고 일로 옮겨 적고 그랬어요? 국어는 뒤에 답지까지 다 한 3번 정도 정독했었어요. 답지까지 3번 정독했대요. 우와, 진짜. 비문학 그리고 꾸준한 연습 하루에 3지문. 꾸준하게. 정말 비문학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놨고 그런 식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한 문제에 그럼 풀이 3개를 ABC 옵션을 만든 다음에 뭐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막 솔직히 말하면 한 AP가 진짜 잘해봤자 AP 정도 만들고 선생님께 혹시 다른 풀이는 없었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답 찾고 맞았다 아싸 이게 아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네, 이게 내가 그래서 수학을 못했구나.
그랬구나. 실제 네. 수능 시험장에서 되게 좋은 풀인데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요? 참 손을 많이 쓰고 노동을 해야 하는 풀이를 하나 정도 더 생각해놔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그 기출문제 위주로 또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정리를 다 네, 하고. 정리하고 개념, 물론 기출문제 풀기 전에 중요한 건 개념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교과서를 근데 교과서 진짜 좋아요. 여러분 교과서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좋으니까 수학 교과서를 한 3번 정도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막 모든 수학 선생님들도 다 하시고 그죠? 근데 왜 그 수학 교과서를 열심히 하겠죠 이제? 그치 진짜로.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과서 읽고 이제 개념이 잡히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다음에 탐구 궁금한 거죠. 과탐. 과탐. 과탐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는 화원 생투니까 화원 생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화원은 제가 사실은 기본 개념 같은 거는 학교에서 2학년 때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한번 꼼꼼히 한 다음에 개념을 다 알고 겨울방학 때 제가 복습 한 번 더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양적 반응 문제라는 게 있는데 계산 문제 복잡한 건 제가 기본 틀을 못 잡아서 아예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틀을 잡기 위해서 인강을 한번 시험 보기 2주 전에 들었는데 틀이 잡히고 나니까 너무 잘 풀리더라고요. 그 시험 보기 2주 전이 무슨 시험 보기 2주 전? 4월 모의고사 2주 4월 전. 모의고사 2주 전에. 네. 그때부터 인강을 잘 들어서 전 그때 큰 도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기본 개념서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강의 도움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본을 그래도 한 2-3번 완전히 완벽하게 딱 정리한 거네요. 예.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편했어요.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해야죠. 그래도 막 인강하도 될 때 이게 제가 잘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막이 나오지 않나요? EBS 인강에서. 그래서 전 참 잘 활용했습니다. 자막 갖다가 옮겨 적고 하면서 화학 인강을. 그리고 생물은 기본이 암기예요. 생물은 정말 암기. 그렇구나. 근데 암기인데 이게 암기한 게 이렇게 내용 같은 게 이렇게 열심히 외워도 머릿속에서 꺼내서 쓰기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 꺼내서 쓰는 걸 계속 연습할 때까지 암기. 그렇지. 저도 잘 모르지만 무슨 교육학 책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정보가 끈이 얇을 때는 잘 안 끄집어내지는 게 당연한데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다 헛공부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복하면 이게 끈이 굵어져서 이렇게 잘 꺼냈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반복했다는 얘기인 거죠. 정확하게. 그 지금 사회탐구 계속 물어보는데 사회탐구는 우리 또 이제 요 미라클 공부 특강에 다른 선배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미안. 자, 그러면 우리 조금 구체적인 영어 공부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많이 온 게 단어 어떻게 외웠어요? 그런 거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해 준대요. 가장 중요한 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감이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지문이라도 매일매일 보는 게 중요하고 이 10지문을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그 모르는 단어까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문제만 많이 푼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실력이 느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게 EBS 영어 책에 있는 영어 단어들이 여러 뜻을 가진 단어들도 많은데 그걸 다 외워야 하고 그리고 또 기본 문법 내용들을 한 달 정도 투자를 해서 이미 그 내용을 미리 다 알아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가주어나 진주어 같은 게 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전 한 2번 정도 방학을 활용해서 하기를 추천하고 이제 연계 교재를 그냥 무작정 문제만 푼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아까우니까 첫 번째로 일단 단어를 외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워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막히면 안 되니까 이걸 조심을 해야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로 시간을 정해서 한 강을 일단 다 푼 다음에 이게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지문에서 주제문이랑 답의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보는데 이때 조금 미심쩍어도 답지를 안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답지를 안 보면 걱정되는데 이게 맞나? 막 싶기도 한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 답을 찾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 풀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풀다가 이제 끄트머리쯤 가면 문제가 뭐였지 하고 다시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글의 흐름이 이제 앞에 두 줄로 이제 글의 흐름이 결정되니까 앞에 두 줄 정도 읽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아놔요. 이 지문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관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하고 딱 하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때 더 편하겠죠, 읽을 때. 그리고 이제 2, 3번 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영어가 유난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제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답을 고르면 보통 그게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공부법이었습니다. 연계 체감을 어떻게 했냐는 질문이 아까 계속 올라오는데 근데 워낙에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뭐 그냥 바로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쵸? 어땠어요? 근데 연계 체감도 중요하지만 제가 기본 실력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기본 실력이 늘면 굳이 기억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문제 풀 때 안정감 있게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는 대로 해탈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꼭 이 교재를 공부하는데 나는 연계 체감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 공부하기도 괴롭고 공부해도 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똑같은 책으로 공부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어떤 친구는 와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그게 다른 거 보면 그 공부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그쵸? 마음가짐으로. 네. 그래요. 내가 무슨 교재로 하든 어쨌든 기본 실력을 쌓는다는 그 마음 좋네. 수학 실수 많이 저는 9단만 들어가면 그렇게 다 틀렸어요. 곱하기 9가 나오는 문제라 9가 들어간 덧셈 뺄셈 근데 그건 좀 저만 그런 거고요. 수학 실수 아마 친구들이 물어본 건 좀 더 고차원적인 실수 말하는 거죠. 뭐 사소한 실수가 모여서 고차원적인 실수가 되는 거니까 굳이 하자면 아까 충고노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막 원 제발 곱했을 때 파이를 붙이자. 그런 사소한 실수를 다 적고 나면 아주 미묘한데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 진짜 좋다. 충고노트가 결국은 실수 줄이는데도 엄청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게 5분 공부법이라고. 왜냐하면 아까 자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자투리 시간이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 자투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제 5분 공부법이 특별해서 5분 공부법이라기보다 수업 듣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제 오늘 뭐 배울지 대충 봐요. 그러니까 제목만 풀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제 공부할 때 조금 덜 난감하겠죠. 이게 길을 알고 걷는 느낌이랑 많이 다르니까. 길을 알고 걷는 느낌. 네. 그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이제 놀면 바로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저는 복습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정말 휘갈기는 느낌으로 한 5분 정도로 5분 정도 시간 들여서 정리를 해놨어요. 한 A4 용지 반쪽 정도 분량인데 한 수업 보통 이렇게 연필로 대충 그거 좋다. 아까 읽고 연필로 대충 5분 정도를 들여서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자를 5분 안에 그냥 빨리 쫙 정리해보는 거네, 한번. 그죠? 자유노트 형식으로. 네. 맞아요? 오, 좋다. 이거 진짜 괜찮다. 그럼 이제 시험 직전에 다른 애들 보면 모두 새롭게 리셋하고 모든 공부를 새로운 시작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잠재의 실수가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억이. 그럼 이제 그걸 믿고 다시 공부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내 책은 보면 너무 뭐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 근데 5분 노트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괜찮다. 5분 노트 괜찮네요. 그러면 우리 수능 만점 비결 요거 맞추는 친구 상품 있어요? 있나요? 있나요? 수능 때 만점? 수능 만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맞춰봐요. 자, 우리 강도희 학생이 전해주는 수능 만점 비결. 와. 박수. 네.
뭐뭐가 필요해. 자,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땡땡이 필요해. 와 진짜 와, 빠르다. 어우, 막 복습 근데 이런 애들 끈기 체력 많이 나왔어. 체력 많이 나서 먼저 얘기해. 체력이 필요해. 이거 아까 30분 운동 강조했으니까 맞아요. 자, 체력 빼고 이제 체력은 이제 답이 없고. 제일 희귀한 답을 맞춘 친구를 상을 보내줘야 되겠어요. 자, 뭐가 필요해? 고양이가 귀여워. 고양이가 필요해. 마음에 들어요. 유사정답이 이제 그래요. 맞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근데 조자로 고양이랑 무엇을 했는지. 고양이와 뭐뭐 두 글자. 금붕어요? 대화 교감 나왔어요. 대화 교감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누군지. 네. 고양이와의 대화. 네, 꼭 고양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사람도 괜찮잖아요. 네, 그죠? 사람도. 친구랑 대화할 수도 있고. 쭈쌤이 필요해 정말 마음에 드는 답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선발해드릴게요. 휴식이 있었어요. 휴식 있었어요. 네. 휴식이 필요해. 이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그것만큼 멘탈 안정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래요. 하루에 1시간.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공부 3시간 하는데 하루에 1시간 또 휴식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공부 시간에 맞춰서 조절해 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땡땡이 필요해. 이 마지막 게 좀 맞추기가 어렵겠다. 기억으로 시작한답니다. 유사정답들이 기억으로 시작한답니다. 초성을 기억이라고 적어준 응용력 없는 친구는 뭡니까? 가족, 야 멋있다. 가족 멋있는데 진짜 정답은 멋진 아니에요. 멋있어요. 고생이요. 고생도. 하지만 너무 슬프니까 근데 그거는 재치 있다. 정답은 그래. 근데 맞아. 또요? 초성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와,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죠? 기억 히읗이에요. 기억 히읗. 속도가 확 줄었어. 지금 바로 맞췄어요. 뭐였어요? 경험. 경험. 와, 야, 경험 대박. 축하해요. 누구예요? 예빈이 축하합니다. 예빈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경험이 필요해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실전 연습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 음. 모든 점심도 먹어보고 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네. 거. 그리고 도시락도 먹어보고 오, 잠을 잘 자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괜찮다. 시뮬레이션은 모의고사 앞으로 볼 때마다 매달 해보기.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힘든 길을 가려고 이제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좀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도 들고 좀 한편으로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쵸? 한마디 해줘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던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고3이 생각보다 무척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거 진짜 공감.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너무 안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면서도 고3 1년 동안 체력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매일 30분씩 충분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고3 때 시험을 무척 많이 보게 돼요. 모의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면 한 10번 또 넘게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일희일비하지 말고 망할 수도 있죠. 10번 시험 보는데 여러 번 망할 수도 있고 5번도 망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연습 시험이고 평가원 모의고사도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성적 하나에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던 대로 공부하면 수능 때 더 안정적일 거니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래요. 사실은 모든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 진짜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모든 큰 일은 그 사람의 실력만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정말 큰 성공을 맡겼을 때 깨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인가 그런 것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고 마무리할까 봐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 올해 수능 대박 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